자, 오늘은 주방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주방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가 싱크대죠. 싱크대는 크게 세 가지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첫 번째, 위쪽에 있는 상부장, 그리고 두 번째, 아래쪽에 있는 하부장, 세 번째로는 하부장 쪽에 붙어 있는 서랍. 이렇게 크게 세 개의 공간을 오늘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자, 선생님들 이 주방 보시니까 느낌 어때요? 긍정적인 느낌이실 거예요. 자, 우리 요 공간을 한번 볼게요. 하부장 위에 있는 상판 부분 있죠? 하부장 위쪽에 넓적하게 있는 이 상판 부분. 자, 이 부분은 무엇을 하는 공간이죠? 조리를 하는 공간. 그러면 지금 상판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조리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조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조리가 끝난 거죠. 선생님들 댁도 조리가 끝나면 이렇게 상판 위에 조리 도구라든가 조미료 같은 것들이 없나요? 있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조리도구나 조미료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고정된 집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위쪽에 두게 되죠. 주방 정리는 그 식기류나 조미료들의 자리를 정해준다. 이것은 모든 공간을 정리할 때 다 동일해요. 주방에 들어가는 식기류들 우리가 자리를 정해주는 방법을 오늘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에 앞서서 주방에서 어떤 수납용품들을 사용하게 되는지 제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특히 상부장 같은 경우는 수납용품을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선반과 선반 사이에 간격을 알뜰하게 다 사용하고 계시나요? 대부분은 절반 정도밖에 못 써요. 그러면은 주방 정리할 때 주로 어떤 수납도구들을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컬러 바구니보다는 흰색 바구니를 사용하자. 왜요? 수납되어진 물건들이 한눈에 보이도록 하려면은 컬러는 바구니가 너무 눈에 띈다. 물건들이 가려진다. 그런데 흰색은 바구니보다는 수납되어진 물건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동그란 구멍이 뚫린 이 바구니 이름, 얘는요 리빙 메쉬 바구니라고, 요 4호까지만 있는 바구니의 이름이요 리빙 직사각 시리즈라고 해요. 비단 옷뿐만 아니라 냉장고라든가 주방이라든가 모든 공간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자, 다용도, 칸막이, 정리함, 손잡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넓적하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앞으로 끌어당길 때 좀 편해요. 앞으로 싹 끌면은 요 제가 별표한 곳에 물건들도 종류와 재고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 집에 내가 어떤 길이의 바구니를 사용하면 좋을까는 공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공간별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모난 망으로 된 거, 이게 색깔별로도 있고 그리고 가로 세로 크기가 다양하게 있는 이 아이 이름이 네트망. 얘는 주로 구부려서 사용할 거예요. 구부려서 사용할 때 어느 공간에 쓰는지 어떤 용도로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정리 시에 필요한 공구가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로는 자, 쇠줄자인데 쇠로 된 거요. 쇠줄자. 그 다음에 글루건. 자, 3번은 전동 드릴. 그리고 요거 견출지 6개짜리. 자, 바구니 크기도 다른데 견출지 크기까지 다르면은 되게 정신없어요. 큰 수납 용품이든 좀 사이즈가 작은 수납 용품이든 통일감을 좀 뭔가는 줘야지 눈이 편해요. 자, 일단 정리를 다 하면은 라벨링을 붙일 때 큰 글씨로 쓰자라고 했어요. 큰 글씨. 자, 이렇게 간단하게 수납용품 몇 가지 알아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주방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에 앞서서 또 우리가 문제점을 알아야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집 주방은 살림의 양에 비해서 좁다고 느끼세요? 넓다고 느끼세요? 넓다고 느끼는 분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방 용품의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아. 자주 사용하는 것과 보관해야 될 물품이 섞여 있어요? 아니면 구분이 돼 있나요? 매일매일 사용하는 밥그릇 국그릇은 손닿기 편한 곳에 두고 1년에 몇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싱크대 쫙쪽 위쪽이나 아니면 아예 밖에 베란다 쪽에 두시잖아요. 예, 그런 거는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예 계절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거나 사용 빈도가 낮은 애들은 다른 쪽으로 빼놓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30년 전 코를 그대로
50세트를 갖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코렐이 세트라는 이유로 한 선반위에 50개가 다 올라가 있어요. 코렐 50세트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느라고 정말 자주 쓰는 아이들을 쓸 때는 약간 까치발을 들어야 되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몸을 틀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겨요. 50세트 중에 10세트는 내가 손이 닿기 편한 공간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0세트는요. 손이 닿기 좀 불편한 공간. 이렇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과 보관해야 될 물품들 섞여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조리도구 여러 개 우리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 밥주걱. 밥주걱 몇 개들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밥주걱은 몇 개죠? 딸랑 하나. 그러면 나머지 두세 개는 어디에 보관하세요? 서랍에들 보관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사용 빈도가 굉장히 낮은, 자주 쓰지 않는 자잘한 애들이 서랍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진짜 사용해야 될 것들, 자주 쓰는 것들은 서랍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버려야 될 물품들을 모으고 있다. 플라스틱 통, 예쁜 유리병, 비닐 봉다리. 한 20-30개만 넣어둬도 서랍 하나가 꽉 차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 댁에서 비닐 봉지를 그만큼을 사용하나 생각을 해보자. 자, 그리고 우리가 수납 용품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반과 선반 사이에 간격을 알뜰하게 다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자, 그래서 문제점들이 있으면은 해결을 좀 해보자고요. 1번, 같거나 비슷한 종류별로, 그러니까 끼리끼리, 종류별이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넣자. 2번을 잘 못해요. 사용 빈도별로 수납을 하는 게 좀 약하다고. 자, 그리고 우리가 요렇게만 나눠줘도요, 정리를 할 때는 굉장히 편해요. 뭐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로는 자연스럽게 나눠져 있고, 중요한 건 어떤 식기류들, 어떤 주방용품들을 어느 위치에 넣느냐가 중요해요. 적합한 공간 지정해서 정리 수납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견출지를 붙이는 거예요. 자, 주방을 정리를 이제 할 거예요. 자, 주방 정리하려고요. 문짝을 열었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1단계 싱크대의 설계도를 그린다. 보시면요. 싱크대가 우리 집에 문짝이 4개가 있어. 예를 들어 지금 상부장이에요. 자, 4개가 있으면은 4개를 네모를 그리세요. 그러면 그게 문짝 4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짝을 연 상태니까 안에 들여다 보셔야죠. 선반이 몇 개 있나 보세요. 1번 싱크대에는 선반이 2개면은 1개 가로로 그고 그 위에 또 2개 그고 2번 문짝 싱크대에는 선반이 하나야. 그러면은 하나만 긋고 싱크대의 설계도를 그린다. 그 다음에는 성큼성큼 싱크대 앞으로 다가가서 손을 뻗어보세요. 내가 손 닿기 편한 위치가 어디까지인지. 까치발 떼지 않고 좀 편안하게 손을 이렇게 닿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손 뻗어야 돼요. 예, 손 뻗어갖고 손이 닿는 위치. 그 위치를 선생님 직접 싱크대 앞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그린 설계도에 이렇게 빨간 볼펜으로 표시를 좀 하세요. 테두리를 이렇게 네모를 그리시면 되겠죠? 자, 이제 싱크대 설계도는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설계도 그린 것을 내 앞에 이렇게 이제 책상 앞에 내려놓고요.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주방용품을 몇 개를 수납할지. 자주 사용하는 국그릇, 밥그릇 개수를 고민하셔야 돼요. 아까 몇 개로 정했죠? 10개로 정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국, 밥, 10 쓰세요. 국, 10, 밥 10 들어갈 애들 수량만 쓰시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그냥 내부 두세요. 이쪽 위쪽 이런 데 내버려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꺼내시는 거예요. 꺼낼 때, 자, 내 손에 국그릇이 잡혔어. 그러면은 국그릇자리에 내려놓으세요. 정리를 할 때는 3개의 장바구니를 갖다 놓으세요. 그 장바구니 중에 하나는 쓰레기 바구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모든 종류별, 용도별 분류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내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버릴지, 나눔할지, 내가 쓸지 용도별 분류도 되죠. 그 다음에 밥그릇, 국그릇, 접시 종류별 분류도 됐어요. 자, 분류가 다 됐어. 그 다음에는 뭘 해요? 그 다음엔 이제 넣어야죠. 근데 꺼내보면 내 생각보다 항상 많아요. 들어갈 애들만 일단은 다 넣어놔요. 그러면은 일단에 내가 자주 쓰는 국그릇, 밥그릇을 넣었으면은 되도록이면은 보관용을 같은 문자, 즉 위쪽에다가 보관용을 보관하시면 좋아요. 왜? 그래야지 내가 갖고 있는 국그릇, 밥그릇의 총 수량이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 연차 내에서 그 정도 개수만 있어도 되는 것만 보관용 자리에 넣으세요. 그 남는 건 어떻게 한다?
나눔하시는 거예요. 1단계가 뭐랬어요? 싱크대에 설계도를 그린다. 2단계 핑거존을 그린다. 3단계 핑거존에 수납할 식기류들의 종류와 개수를 작성한다. 4단계 식기류를 꺼내면서 종류와 빈도별로 꺼낸다. 5번째 핑거존에 넣는다. 6번째 보관용 자리에 넣는다. 자, 그럼 7번째 뭐죠? 남은 것들은 나눔한다. 자, 주방의 형태는 이렇게 일자형도 있고 니은자형도 있고 2번 사진처럼 3번 사진처럼 아일랜드라고 있죠. 그 다음에 병렬형이라고 해서 마주보고 있는 형태도 있고요. 자, 손이 닿기 편한 공간을 주사용 공간이라고 하고 빨간 박스 아니죠? 그리고 파란 박스는 손이 닿기 좀 불편한 공간이죠. 보관용 물품들을 보관하는 보조 공간인데 자, 요게 정리 전 사진이에요. 정리 후 사진. 다시 정리 전 사진으로 돌아갈게요. 자, 정리 전 사진에서 원하는 식기류의 종류와 수량이 한눈에 딱 드러나요? 그런데 정리 후 사진에서는 내가 원하는 식기류의 종류와 수량이 한눈에 드러나요? 자, 제가 정리를 어떻게 해드렸냐면은 설계도를 먼저 그린 다음에 물건들을 넣을 거잖아요. 하부장에 있는 이 개수대와 1번이 개수대예요. 개수대와 가열대를 기준으로 해서 상부장에 어떤 식기류를 수납할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개수대 위쪽에는 어떤 식기류가 있나요? 밥그릇, 국그릇, 접시, 정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수기 위쪽에 뭐가 있죠? 컵. 그럼 저 바구니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차정류. 자, 다시 가열대로 넘어가 볼게요. 가열대에 서서 내가 손을 뻗으면은 바로 집을 수 있는 위치에 지금 뭐가 있죠? 밀폐용기. 자, 요게 지금 설계대예요. 이 집에. 그런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조미료 양념. 자, 사용 빈도가 높은 주방용품은 하부장이 편할까요? 상부장이 편할까요? 허리를 숙이지 않는 상부장이 편하죠. 그러면 이 집에서 가열대가 지금 가장 왼쪽에 있어요. 그럼 조미료 양념은 어디에 수납하는 게 편할까? 싱크대 문짝이 또 하나가 있죠. 싱크대 문짝이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경우라면 저는 여기에 넣어주면 좋겠어요. 이 집은 다 선반이 2개가 있는 형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키가 큰 조미료 양념 있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양을 많이 사면은 저렴하니까 키가 큰 회사 간장이나 식초나 뭐 올리고당 이런 거. 자, 그런 애들을 수납을 해야 되죠. 선반을 빼세요. 소분 안 하실 거라면 1단과 2단 사이에 선반을 빼버리면은 그런 애들만 한 서너 개 들어가면 이 자리는 꽉 차요. 그래서 제가 소분을 해서 편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1단과 2단으로 나눠서 소분을 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덕용으로 된 애들은 어디에 넣어준다고요? 여기 맨 아래 서랍. 아니면 그 옆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조미료 양념과 비슷한 위치에 두셔야지 나중에 소분할 때 편하겠죠. 자, 정리 후 전체 설계도 사진 여기서 상부장만 떼어서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개수대 위쪽에 국그릇 밥그릇이 있고요. 왼쪽 가장 가열대 근처에 밀폐용기 보이시죠? 그러면 선생님 이 밀폐용기 오른쪽에 바구니 보이시죠? 그 안에 지금 물통 텀블러 같은 게 있어요. 물통은 오른쪽 바구니에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데워서 우리가 보온병 같은 데 넣는 그런 텀블러식은요. 어디에 넣냐면은 정수기 위쪽에 여기 1번이나 2번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넣는 텀블러는 3번 바구니에 들어가 줘야 되죠. 종류별로 수납을 한 다음에 그거를 사용 빈도나 사용 위치에 따라서 수납을 해야지 그게 완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정리 전이에요. 계속해서 설계도예요. 자, 이분대 가열대가 지금 여기 왼쪽에 있어요. 이분대 구조는요. 개수대가 중앙 쪽에 있고요. 이게 정리 전이에요. 정리 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종류별 정리로만 하면은 편하지 않겠죠. 자, 가열대 근처에 상부장에 무엇을 수납해주면 편리하겠죠? 밀폐 용기. 1단에는 자주 쓰는 밀폐 용기고요. 2단과 3단에는 보관용 밀폐 용기를 넣어드렸어요. 한 문짝 안에 핑거존은 자주 쓰는 밀폐용기, 위쪽 손 닿기 불편한 곳은 보관용 밀폐용기, 내가 갖고 있는 밀폐용기의 총 수량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은 1번 밀폐용기, 자 2번 국그릇, 3번 밥그릇, 4번 접시. 선생님 제가 국그릇을 2번 자리에 즉
밀폐 용기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수납을 했거든요. 손 뻗어서 국 담으려고 가열대와 가까운 쪽에 국그릇을 둔 거예요. 접시도 가열대에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데 살짝 멀죠. 그러니까 4번 접시와 몇 번을 위치를 바꾸면 좋을까요? 3번 밥그릇. 우리 가족이 사용할 만큼은 다 못 넣어. 그래서 밥그릇이든 국그릇이든 접시든 셋 중에 하나는 빼야 돼. 이 자리에는 두 종류밖에 수납이 안 돼요. 그러면은 몇 번을 빼시겠어요? 요거 밥그릇 빼주고 싶어요. 이 싱크대 하부장 보세요. 자, 지금 하부장에 밥솥이 안 보이는데 대부분은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세요. 그러면 전기밥솥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1번 자리에 전기밥솥을 두나요? 2번 자리에 밥솥을 두시나요? 1번 자리에 밥솥을 두는 분은 안 계시죠. 가열대 열이 나는데 밥솥까지 열 나는데 2번 자리에 대부분 밥솥을 두세요. 그러면 내가 밥을 풀 때 밥 공기가 현재 위치가 편하겠어요? 아니면 5번 자리가 편하겠어요? 5번으로 빼세요. 그래서 설거지를 해서 아래쪽 개수대 옆에 건조대에서 물기를 빼고 나서 자, 위쪽으로 국그릇 밥그릇을 올릴 때요. 개수대에서 왼쪽으로 손 뻗쳐서 국그릇 놓고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손 뻗어서 밥그릇 넣으시면 돼요.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납 도구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어떤 수납 도구들을 어떤 상황일 때 어느 위치에 수납을 해야지 식기류들을 효율적으로 공간을 좀 꽉 차게 수납을 하나. 첫 번째, 접시 선반이라고 하는 거. 자, 주로 이렇게 아래 위로 1단과 2단으로 갈라서 크기와 형태가 다른 식기류를 원터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접시 선반 사용하시면은 원터치로 아래 것도 꺼내서 사용이 가능하는데, 얘는 처음에 나올 때 접시를 수납하려고 만든 수납용품이라 접시 선반이라고는 부르지만 다리가 있는 선반이라고 해서 다리 선반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은 그 아래 회색으로 박스가 되어져 있고, 회색 박스 안에, 네모 안에 접시 스탠드라고 쓰인 수납용품 보이시죠? 앞에 턱이 낮아. 뒤에 키가 커. 자, 요거를 접시 스탠드라고 하고요. 얘는 짜투리 공간에 사용하시면 좋아요. 자, 3번이 확장형 선반이라고 해요. 그런데 접시 선반은 이 선반의 길이를 내가 마음대로 조정 못해요. 그런데 확장형 선반은 이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바구니도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접시 스탠드와 확장형 선반 수납을 어떻게 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2번 접시 스탠드라는 거는 짜투리 공간에 많이 사용한댔죠. 자, 확장형 선반이 있어요. 그 왼쪽에. 확장형 선반 길이를 내가 늘렸어요. 자, 그 다음에 공간이 한 20cm가 남아. 확장형 선반을 늘리면 그 아래 위에 들어갈 식기류들 다 넣고 남아. 그럴 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짜투리 공간에. 자, 접시 스탠드 또 2번 사진에 나오죠? 자, 여기는 접시 스탠드를 3개를 써줬네요. 또는요, 1번 사진처럼 양쪽으로 2개를 쓸 수도 있어요. 크기가 다양한 아이들을 꽂아주다 보면, 그러면 가장 큰 접시는 벽 쪽으로 좀 붙여주세요. 그래야지 안정감이 있어요. 작은 접시를 중앙 쪽으로, 큰 접시를 벽 쪽으로. 그런데 이를테면 공간이 많이 남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2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2개를 쓰실 때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넣었죠? 양쪽으로 넣는 경우는요. 자, 싱크대 문짝이 2개잖아요. 오른쪽 문짝에 있는 거를 더 자주 써. 왼쪽 문짝에 있는 거는 빈도가 좀 낮은 거야.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 2번이라고 쓴 접시 스탠드에 들어가 있는 거를 자주 쓰는 접시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 딱 봐도 자주 안 쓰는 거죠. 얘는요, 나는 왼쪽은 자주 안 쓰는 거면은 왼쪽에 넣어주세요. 2번 사진 보세요. 접시 스탠드를 제가 나란히 넣은 이유가 뭐죠? 이거는 사용 빈도가 3개가 비슷한 거예요. 아, 요거 다리가 있기 때문에 다리 선반이라고도 부른댔죠. 얘는 동그라미 한 곳을 조립한 거예요. 이렇게 접시 선반만 다 상부장에 넣어서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상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자, 얘는요, 이렇게 2단으로 쓸 수도 있어요. 맨 아래 2단으로 조립한 거 한번 보세요. 자, 왜 2단으로 했을까요? 선반과 선반 사이에 간격이 머니까, 간격이 멀 때는 이렇게 2단으로도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에 여기 맨 아래 1번, 2번
다리 선반, 접시 선반 형태가 같죠? 아래쪽에 국그릇이 있고 위쪽에 밥그릇을 넣었어요. 그런데 자, 국그릇 보세요. 맨 위에 있는 국그릇 뺄 수 있어요? 못 빼죠. 그래서 이렇게 수납 용품은요, 이렇게 오그라들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일자로 된 거를 사셔야 돼요. 가장 맨 위에를 제가 3번이라고 하면 이렇게 일자로 다리가 뻗은 거를 사용하셔야지 저기 주방 용품들, 물건들을 넣었다 뺐다 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이 2번 사진에 있는 이 다리 선반의 장점은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상황이 생기면은 다리를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니까 자리를 덜 차지해요. 자, 이번에는 언더 선반이라는 것으로 선반과 선반 사이의 간격을 2등분 해볼게요. 자, 선반에 있는 모든 곳에는 다 이렇게 걸어서 사용이 가능해요. 3번 사진 보시면은 걸었죠, 선반에. 영어 이름도 있잖아요. 언더 선반. 자, 얘를 사용할 때는 수납하는 물건들의 제약이 좀 있어요. X에논 사진, 1번 사진 보세요. 이렇게 좁고 기다란 높이가 높은 애들, 컵 같은 애들을 한 줄로 쭉 뒤쪽으로 놓는 형태는 불안해요. 그래서 이 언더 선반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2번 사진처럼 넓적한 접시, 뭐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로 들어가는 그런 애들을 수납을 해주셔야지 안정감 있게 사용이 가능해요. 자, 3번 사진 보시면은 언더 선반과 다리 선반 두 가지를 한 공간에 사용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런 적절한 수납 도구 활용을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식기류들이 다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정리 수납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원하는 물건을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원하는 물건을 한 번에 넣고 빼기 위해서. 3번 사진이 지금 다 되죠? 자, 요것도 언더 선반 이렇게 골드 재질로 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드를 쓰시려면 다 골드를 쓰셔야 돼요. 어떤 수납 도구는 골드, 어떤 수납 도구는 화이트 이래 버리면은 그것도 되게 정신없어. 자, 그리고 접시 꽂이라는 수납 용품을 사용해서 크기가 다른 접시들을 세워서 꽂으면은 원터치로 사용이 가능하다. 1번 사진. 자, 크기가 다른 접시들을 우리가 세워서 보관했어요. 크기가 같은 접시들은 세워서 보관할 이유가 없어요. 크기가 같은 애들은 위로 탑쌓기 눕혀서 하셔도 돼요. 지금은 탑쌓기가 아닌 크기가 다른 아이들을 수납하기 때문에 수납 도구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해서 가장 큰 접시는 어느 쪽으로 붙이랬죠? 중앙으로 오게 하랬어요? 벽 쪽으로 붙이랬어요? 벽 쪽으로 붙여라. 자, 1번 벽 쪽으로 붙였어요. 자, 2번 강사님이 아까는 크기가 같은 애들은 그냥 눕혀서 수납을 해도 된댔는데 그거는 동일한 크기를 한 단에 한 줄에 할 때 그렇게 하란 얘기고 요 간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간격이 내가 갖고 있는 접시들 같은 사이즈들을 좀 한꺼번에 꽂을 수 있는 접시 꽂이를 구입하세요. X 해놓은 거 두 장면 있죠. 요 간격에는 사진처럼 납작 접시는 한 2개 정도 꽂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오목한 접시가 많이 오목하면요, 여기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간격이 좁은 거를 구입하시지 마시고요. 요 간격이 먼 거로 접시 꽂이는 구입해라. 그리고 나무로 된 접시 꽂이의 문제점은 또 하나, 우리 주방이라는 공간이 습기가 많은 공간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나중에 곰팡이가 생겨요. 그러면 얘는요, 보관용 접시 꽂으세요. 저쪽 위쪽으로 올리셔갖고, 자, 이번에도 접시 꽂이 보시면은 양쪽으로 우리가 세워서 놓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랬죠? 큰 접시를 벽 쪽에 붙이고요. 자, 가운데 이렇게 V 모양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상부장에 이런 지지대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운데. 이 지지대 뒤쪽으로는 보관용도를 좀 넣어주세요. 1번 사진에서 일단 보시면은 아까 제가 같은 크기의 식기류들은 같은 크기, 같은 디자인일 경우에는 이렇게 탑쌓기 해놓고 써도 된댔죠. 앞에 턱이 낮고 뒤에 키가 크네. 자, 동그란 구멍이 뚫린 리빙 메쉬 바구니. 1호 바구니예요. 1호 바구니는 이렇게 앞에 턱이 낮고 뒤에 키가 크니까 접시를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편하죠. 1년에 몇 번밖에 쓰지 않는 빨대, 오프너, 김발, 밥주걱 이런 거 있댔잖아요. 그런 애들은 서랍에서 일단 다 빼세요. 자주 쓰는 거를 서랍에 넣어야 하니까 보관용은 빼서 어떻게 하냐면, 자, 1번 사진 위에 2단에 바구니 보이시죠? 가로로 있는 바구니. 자, 바구니 안에 서랍에서 나온 애들을 다 그냥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림으로 그려드리면은 기다란 거
번호도 써드릴게요. 보시기 쉽게. 자, 1번이 기다란 면을 자른 거 눕혀서 넣은 거고요. 그 위에 약간 있는 공간, 바구니 공간 남죠? 그럼 여기는 세워서 자른 거 넣었어요. 가장 오른쪽에 이 공간은 그냥 내비두세요. 아무것도 넣지 말고. 1번에는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된 기다란 걸 넣는 거예요. 자, 2번 기다란 데는 쇠로 된 키가 큰 애들. 4번 좀 작은 거에는 키가 작은 쇠로 된 거, 스테인리스로 된 거. 그러면 이쪽 기다란 데는 그냥 비워놨죠, 바구니. 이렇게 길이가 긴 애가 있어요, 선생님. 키가 너무 큰 애들은 여기 그냥 퉁쳐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바구니를 다 그렇게 넣어서 저 선반 위에 올려준 거예요. 그러면 공간의 형태는 딱 두 가지예요. 서랍, 선반. 자, 그래서 서랍을 정리하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집을 지어준다. 바구니가 지금 서랍이잖아요. 집을 지어줘야 돼.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은 이 안에 들어간 물건들을 서랍을 열고 닫을 때 다 섞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정리가 아니야. 그냥 다 때려 넣은 거지. 자, 집에서 놀고 있는 서류함이 있으면요. 요거 서류함에다가 접시를 세워서 넣으세요. 근데 이때 만약에 서류함을 여러 개 사용하시면은 케이블 타이를 좀 묶어 주셔야 돼요. 앞쪽에도 묶고 뒤쪽에도 묶어서 요 서류함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 1번처럼 텀블러 다 바구니에 넣어서 수납하시죠? 보통 그냥 넣어요. 텀블러가 쫙쪽 뒤쪽에 이제는 바구니에 넣어서 수납을 해보자. 자, 텀블러도 사이즈가 두세 가지 나눠지잖아요. 대중소. 그러면은 대텀블러 1번 바구니. 그 다음에 중소 나는 뭉쳐서 그냥 2번 바구니. 아니면 좀 세분화해서 1, 2, 3번 바구니로 나눠도 되고.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때 바구니의 높이가 텀블러 높이의 절반 이상은 감싸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바구니를 나란히 놨죠. 같은 선반 위에 동일한 수납도구인 바구니라는 것을 나란히 넣었어요. 문을 열고 봤을 때 높이가 달라. 자, 높이가 다른 게 보기 좋아요? 같은 게 보기 좋을까요?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서 이왕에 보기까지 좋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때 바구니의 높이를 통일하자. 그러면은 1번 바구니의 높이를 통일할까요? 2번 바구니의 높이를 통일을 할까요? 이 1번 텀블러를 넣으면 1번 텀블러의 높이의 절반을 감싸지 못하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 1번 텀블러 바구니로 2번 텀블러까지 수납하는 걸로 할게요.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요. 귀를 쫑긋해야 돼. 같은 선반 위에 동일한 수납 도구를 사용한다면 높이를 통일한다. 자, 그게 지금 2번 사진이에요. 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바구니의 높이가 다 같으니까. 깔끔하죠? 예. 그리고 지금 일반 사진에서는 바구니 구멍 사이사이로 뒤에 텀블러 색깔이 비치죠? 다소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죠? 자, 2번 사진 보세요. 요거 A4 용지를 끼워서 스카치 매직 테이프로 제가 고정한 거예요. 스카치 매직 테이프라는 거 반투명한 우유빛깔 테이프 한 첨을 붙였다가 떼도 끈적이가 스카치 테이프만큼 남지 않아요. 거의 안 남아요. 바구니에 종이를 대고 스카치 매직 테이프로 가로로 위에 한 줄 붙이고 바구니에 아래로 한 줄 안쪽에서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쓰다 보면은 교체하는데 제가 아까 가로로 발을 했죠. 손이 들락날락 할 때 찢어지지 말라고. 이 스카치 매직 테이프를 내 귀퉁이 사선으로 1, 2, 3, 4 붙여놓으면 여기로 손이 들락거리면서 푹 찢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로로 그냥 쭉 붙이세요. 자, 차를 주로 넣는 상부장인데 버드와이저 6개를 사면은 이런 캐리어에 아예 판대요. 앞에 홍차가 완벽하게 바디를 다 드러내고 보이는 건 아니어서 녹차, 노란 색깔. 이것도 완벽하게 보이는 건 아니니까 뒤에 안 보이는 홍차 쓰고 쉼표하고 옆에 녹차도 써주시면 좋아요. 자, 근데 생뚱맞게 차를 넣는 상부장에 아니 무슨 커피잔이 이렇게 엎어져 있네. 유독 컵이 많은 집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집 싱크대가 좁아. 자, 페트병 위에 오그라든 부분 있죠. 이 오그라든 부분은 카터로 푹 찔러서 가위로 오려내서 얘는 내비두세요. 옆에 두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자로 되어진 부분만 남죠. 그다음에 자, 저 손잡이가 나오는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요렇게 오려내세요. 우리 커피 캐리어에 요즘에 이제 이렇게 캐리어에 담아 주잖아요. 요런 데다가 또 차와 관련된 부속물들 넣어서 이 싱크대 문자간에 넣어 주시면 되죠. 컵을 수납하실 때 엎어 보관하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바로 세워 보관하세요? 엎어서 보관할 경우에는 이 입 닫는 테두리 부분 있잖아요. 필름지에 닿죠. 그 필름지가 합성 재질이죠. 바로 세웠다가 사용하시기 직전에 한번 물로 씻으시면은 먼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그 건강을 위해서 바로 세워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손목을 이렇게 틀어서 꺼내야 돼. 이런 불편함도 있죠. 자, 컵도 재질별로 수납을 하면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우리 가족이 또 오른손잡이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이를 점점 높게 하면 안정감 있죠. 키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언제든지 맨 앞에서 꺼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한 줄로 일렬 종대로 수납하는 방법을 편의점식 컵 수납이라고 해요. 편의점식 컵 수납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굉장히 편리하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싱크대 상부장 정리를 해 보았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